그래서 현재 연구되는 엔진들은 크기는 작되 발전 용량이 큰 신형 엔진들에 대해서 영국, 미국, 그 다음에 한국 등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한국이 이 부분에서 이제 세계 선진국들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에 지금 현재 도전 중입니다. KF-21의 공군 전력화, 블록 1에서 이제 블록 2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관건은 엔진 국산화입니다. 국산화 가능할지, 어디까지 왔는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함께하겠습니다. 특파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투기의 심장이잖아요, 엔진. 네, 이걸 국산화를 해야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현재 KF-21의 국산화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6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엔진 국산화가 완료될 경우 80% 이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한 해서 국산화가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 국산화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엔진 개발이 완성되면 이제 KF-21은 진정한 국산 전투기, 그럴 뿐만 아니라 전투기를 만든 국가들 중에서도 엔진 국산화까지 완벽히 한 나라들은 네.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국제 공동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수입해서 쌓아 쓴 나라가 많은데, 그래서 사실상 세계 제4위의 국방 기술력을 가진 지표로 봐도 무방하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KF-21에 지금 장착된 엔진은 F414? 그 엔진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인데, 이 엔진은 T-50에 장착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개량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매우 검증되었고, 우리 영화 탑건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이 쓰는 그 전투기에도 이 같은 엔진이 장착되고,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그리펜 E형 전투기에도 이 엔진이 탑재됩니다. 항상 엔진 개발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엔진 국산화 얘기 나오면 두 회사가 거론이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혼자 할 수 있어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고, 요게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주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 제트 엔진을 만드는 개발자, 기술자, 학자님들이 모두 모여서 세미나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약 200에서 300명 정도 되는 규모에서 이제 강릉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던 분들이 전부 다 배탈이 나면 한동안 대한민국 엔진 개발이 멈춘다,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엔진 개발에 대해서 이제 아직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관점에서 사실 한쪽의 회사가 전부 다 엔진 개발을 전담한다, 이런 첨단 엔진 개발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고, 이건 윈루즈 관계가 아니라 업체 모두, 거기다가 그러니까 학계와 그다음에 국가연구센터가 모두 다 원팀이 돼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2030년대 중반 국산 엔진화가 지금 목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뭐 영국의 롤스로이스 같이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아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을 원했냐? 롤스로이스는 자신들의 엔진을 개조하는 개발 계획을 이제 제시한 것으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가 됐으나,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고요. 방위사업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산 엔진은 한국이 IP, 즉 직접 재산권을 가지는 한국 주도 개발로 가되, 부족한 기술만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 개발에서는 이제 개발비를 영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랑 나누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나누는 그런 계약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할 때 그 상대방, 그러니까 만약에 롤스로이스랑 같이 하면 롤스로이스랑,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같이 하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까지 지금 방위사업청이 결정한 사업 추진 방식은 한국 정부가 이 모든 지적재산권 수출 권한을 컨트롤하고, 여기서 이제 일부 외주 계약으로 해외 업체들한테 부족한 기술만 받아 쓰고 나머지는 국산 주도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국산 개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IP를 확보하는 국내 주도 전략으로 가되, 해외와는 어떤 공동 기술 협력, 그 두 가지를 약간 투트랙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개발하고 한국에서 만들되,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과도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적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협상이 잘 될 만한 부분들은 이제 협상을 해서, 일부 부품들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겠다, 이런 것인데, 핵심은 한국이 주도권,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왜 한국 회사하고 외국 회사가 이거 조인트 벤처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한국이 하는 거네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예산과 비용을 다 대고, 그 대신에 결과물도 우리가 다, 수출에 대한 수익도 한국이 다 가져가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이 해외랑 공동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우리 주도로 확보하고 이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것이 되면, 그 이후에 해외랑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이라든가 공동 조인트 벤처,
혹은 공동 개발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국내 주도로 개발하는 것을 먼저 완성시키는 게 목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국내 생산 이런 것들이 무조건 우리만 혼자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엔진을 A부터 Z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야 네. 해외 업체랑 협업이라든가 공동 개발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협상에 불리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 엔진화가 이루어진다면 한 몇 파운드급 되나요? 한 15,000파운드? 지금 현재 16,000파운드라고 호칭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KF21에 현재 적용 중인 F414 엔진보다 엔진이 10% 정도 추력이 증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비슷한데 효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군요. 출력이 10% 좋아지는 게 사실 또 대단히 어려운 기술인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좀 도전적인 목표를 만든 건 맞아요. 일반적으로 엔진의 추력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20년 동안 성능 개량을 하면서 약 20에서 3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우리가 목표 모델로 했던 F414보다 10% 이상 추력이 향상되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뿐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기술력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데 도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산 엔진 얘기가 나오니까 K2 전차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K2 전차는 엔진이 국산화된 거죠, 거기는? 네, 현재 완전히 국산화돼서 국산화 엔진 파워팩, 그래서 변속기랑 엔진이 결합된 이 파워팩이 이제 튀르키예에 수출되고 네. 후속 K2 후속 양산 분량에도 이 국산 파워팩이 다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엔진을 만들고 나서 어떤 무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K2 전차 같은 경우는 무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엔진을 설계한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발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고 맞아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도 K2 전차를 처음 설계할 때는 대한민국의 엔진 기술력이 아직 국산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독일산을 전량 수입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이 K2 전차의 개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 엔진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국산화를 시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K2 전차 시제차가 나서 났기 때문에 원래라면 엔진을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차 엔진에 맞춰서 전차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 개발에 악전고토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국산 엔진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인력이 다른 타사, 뭐 제너럴 일렉트릭사도 있고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는 한 200명 정도로 추산되던데 외국 같은 경우는 몇천 명 수준이던데요? 그런데 또 외국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외국에서 이제 엔진 개발, 이제 인력 부족은 항상 겪습니다. 그들의 목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더 필요해서 한국 같은 나라가 자신들을 도와서 공동 개발을 하고 공동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좀 권유를 하는 정도예요. 엔진을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현재 인력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여 명 정도가 전투기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박사급 엔지니어가 배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엔진 개발자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이제 일치단결해서 개발을 해야지 이 첨단 엔진이 완성되는 거긴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국산 엔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KF21 블록 3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블록 3에서 국산 엔진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CCA 무인 편대기 기능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KF21의 미래 무인 편대기에 대한 기초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무인 편대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무인 전투기를 만들 때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100% 인공지능, 100% 자율주행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증가했어요. 그래서 KF-35 전투기가 1억 5천만 달러인데 무인 전투기는 2억 달러가 넘어가니까 이건 사람이 없는 무인기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인기 개발이 한때 좀 침체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LLM이라든가 AI 기술이 발전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개념이 들어갔는데 너무 복잡하고 모든 일을 인공지능 자율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약간 유머 혹은 지휘관처럼 따라다니면서 로봇 비행기인 CCA 무인 편대기를 같이 협동해서 작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 이것이 알려져서 지금 현재는 한 대의 사람이 타는 유인 전투기에 3대 정도의 무인 편대기가 같이 붙여서 가는 유무인 복합 작전이 가장 유망합니다. 그러니까 멈티라고 해서 사람하고 AI가 같이 팀을 짜서 사람이 모자란 부분은 AI가 채워주고 아니면 AI한테 가이드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 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군사 무기 같은 경우 완전 자율이 어렵기도 하고 비용 대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딱 적절한 수준으로 무인 전투기의 성능과 그 다음에 자율화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작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증명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로우스 무인 편대기 시범기를 이미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로어스라고 하는 대한항공이 만드는 무인 편대기는 약 10m 정도, 4톤 정도의 큰 크기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AAP150이라고 하는 이제 작고 경량한 무인 편대기를 또 이번에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미가 중요한 게 KF-21에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가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제 로봇들이 합체 변신을 하듯이 임무에 따라서 이제 무인기 종류를 바꾸거나 무인기 탑재 장비를 바꿔가면서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해서 지금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런 여러 가지 무인 편대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CCA라는 사업은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는 5세대 전투기 외에 6세대 전투기 이것만 잘 알려져 있는데 이 6세대 전투기가 같이 갈 무인 편대기를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사 그 다음에 안드리사에서 YFQ-42, YFQ-44라고 하는 것이 개발 중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로어스라고 하는 게 4톤 정도 되는 이 무인기가 이제 개발되고 지금 노라우 그러니까 시제기 출고를 했거든요. 재밌는 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YFQ-44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미국 CCA 사업에 이미 진출한 안드리가 또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리사의 경쟁사인 제너럴 아토믹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지금 대규모 협력 관계를 맺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CCA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미국이 대량으로 구매할 계획인데 현재 개발 중이라서 어떤 생각이 됐냐? 우리나라 K방산의 장점 아무래도 이제 납기와 생산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생산하는 능력도 사실 미국이 의존을 하려 해서 제너럴 아토믹이나 안드리 같은 미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와 이 CCA 개발에서 생산 라인에 참여를 하거나 공급하는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어서 단순히 우리나라의 그 차세대 공중 항공전에서 이제 적들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21세기 후반의 미래 방위 사업의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CCA에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CCA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결국 핵심은 저출력 엔진이 될 것 같아요. 속도보다는 연비로 승부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CC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5톤에서 6톤 정도 되는데 어떤 정도 크기냐면 T50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이런 소형 엔진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이런 CCA 무인 편대기 전투기들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쓰냐 19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훈련기용으로 썼던 구형 엔진들을 달아서 쓰는 상태라서 출력이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지만 신기술들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역시 이 CCA에 맞는 소형 제트 엔진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대형 엔진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엔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서가 있지만 이런 소형 엔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잡거나 혹은 같이 동등한 상태에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형 제트 엔진을 개발한 거는 영국의 그 롤스로이스 외에 대한민국이 거의 한 세계 두 번째로 시도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이런 거 연구 중이고 시제품 내놓고 있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기가 잘 맞아서 KTF 5500이라는 이 CCA에 적합한 국내 최초의 국산 장수명 제트 엔진이 올해 안에 완성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아예 CCA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신형 엔진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CCA는 제가 계속 크기가 작은 비행기다 저렴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KF-21이나 이런 F-35 같은 유인 전투기랑 같이 비행하려면 레이더의 출력이 괜찮고 좋아야 되는데 소형 전투기다 보니까 엔진이 작으면 발전량도 작아서 레이더도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구되는 엔진들은 크기는 작되 발전 용량이 큰 신형 엔진들에 대해서 영국, 미국, 그 다음에 한국 등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한국이 이 부분에서 이제 세계 선진국들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에 지금 현재 도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형 엔진이라고 하면 4,500톤 파운드에서 한 16,000 파운드 그 사이를 말한다고 보면 되죠. 소형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군용기 기준에선 10,000파운드 이하. 왜냐하면 이제 전투기 중량이 한 7톤, 8톤 정도 될 거면 이제 이런 이제 소형 그 10,000파운드 이하 엔진들을 이제 하나 혹은 두 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현재 KTF 5,500이라는 5,500파운드 엔진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 뒤 KTF 1만 그러니까 10,000파운드 엔진
그 후에 그 KF20에 들어갈 수 있는 첨단 엔진 KTF 16,000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엔진 시장이 수백조 원 정도 규모가 되잖아요. 거기서 중소형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수십조 원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 사업할만 잘 성공한다면 그럼 수십조 원의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엔진 개발에 도전하고 있을 시절에 CCA라고 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군용 무인기가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시장에 저 경쟁자와 그 시간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되는 네. 한 가지. 거기다 저희가 소형 엔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소형 엔진 같은 경우에는 CCA에 들어간 엔진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비즈니스 제트, 그러니까 기업 회장들이라든가 억만장자가 타는 그런 소형 제트기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수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런 엔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거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